이번에 사전투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지상파 3사가 코리아 일렉션풀 구성해서 이제 공동출구 조사를 하는데 일요일하고 월요일 어제 조사를 양일간 해서 그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겠죠. 나와서 아마 방송사 관계자들 그리고 방송사 수뇌부 그리고 정치권에도 또 용산 대통령실에도 저는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럼 사전투표자 조사 결과가 자, 사전투표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미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 찍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출구조사만큼은 아니겠지만 사전투표자 조사가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그래도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거는 조금 더 실제 최종 개표 결과하고 근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냥 평상시 여론조사에는 밝히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마음을 안 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전투표자한테 물어봐도 밝히기 싫은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안 정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전에 그 투표 전에 했던 여론조사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할 수는 있죠. 그리고 지금 KBS, MBC, SBS 3사가 들어보니까 55개 관심 지역, 격전 지역에 대한 사전 투표자 조사,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 산출을 위한 전국 조사 또 한 5, 6천 샘플 정도 했다고 해요. 합쳐서 한 6만 샘플 정도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면 이게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우리 공표했던 여론조사의 흐름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민주가 과대 표집이 됐거나 과대 추정이 됐는지 국힘이 과소 추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최종 결과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분위기는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공표 금지 전에 했던 분위기랑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사전 투표자의 분포가 매 선거마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알기는 좀 쉽지 않.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대규모 사전투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값을 지금 뭐 야당이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권에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표를 못하고 있지만. 공표하면 안 되죠. 네, 공표는 못하지만 전달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사전투표자한테 누구 찍었냐고 누구한테 투표했냐고 물어봐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형태로 그냥 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전 선거의 출구조사에서는 사전투표자의 값을 따로 구해서 이렇게 합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사전투표자의 그 성연령 구성비를 선관위로부터 받아가지고 출구조사 값을 거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중만 봐서.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격전지나 관심지역구에서는 아예 그 별도로 그 사전투표자 조사를 해서 그 값을 이제 출구조사랑 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출구조사가, 이 사전투표자 조사가 전체 그 선거구나 유권자의 그 모양을 아는 게 아니라 부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뭐 40%가 될 거냐, 이게 뭐 반 가까이 될 거냐, 뭐 이런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만 봐서는 모를 수. 네, 그건 이제 그 조사 전문가나 방송사 출구조사 담당자들이 알면 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어쨌든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건지 안 넘을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 자료를 봤다면 이게 200석이 넘는 건지 아니면 180석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건지 사전투표자 조사 결과 보니까 그동안 했던 여론조사는 안 맞아요. 우리가 총선에서 조사에서 틀린 적이 많잖아요. 일당 예측도 계속 실패하고 2016년에도 새누리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했지만 민주당이 1당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사전투표자 결과 조사 결과 우리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어떤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하지 않도록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미 이제 그 오늘까지 선거운동이잖아요. 선거운동 뭐 결과를 보거나 그 발언들을 보면 수세에 그 여당이 수세에 몰려 있다. 뭐 이거는 대표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유권자들의 들킨 건지 일부러 보여주는 건지 어쨌든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뭐 그 출구조사 방송사에서 하는 조사 결과도 있고 또 각 당에서 열심히 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보들은 많을 텐데 여전히 분위기는 알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몇 석이나 될지 이걸 맞추기는 저는 사전투표자 조사 결과를 보면 꽤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위기 방향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 방향이 맞는 건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뭐 95석을 할지 105석을 할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근데 까지는 모를 수 있죠. 200석을 넘길 수도 있겠다. 아이고 200석은 어림도 없겠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겠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야 이러다가 200석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와 아이고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뭐 180 정도 이하겠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 완전히 다른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뭐 그거 어차피 하루만 있으면 아는데 하루 먼저 안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요? 근데 뭐 문제는 그게 안다고 해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모르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방송사 조사원들은 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왜 그럼 이런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느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니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라고 하면 그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지금 공표 금지 기간에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조사를 보도를 공표를 못하는 거지. 뭐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여론조사 보도가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밴드웨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죠.